여러분 안녕하세요. 논술 5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논술 노트 준비됐나요? 네, 오늘은 몇 쪽일까요? 자, 한번 넘겨볼까요? 자, 14쪽입니다. 14쪽에 보면 서론을 위한 준비 2단계. 오늘은 보고, 듣고, 생각한 것 표현하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여기 보면 서론을 위한 준비 1단계에서는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찾아서 이렇게 페이스맵에 정리하는 걸로 끝났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텍스트를 통해서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여기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집, 나와 내 주변에 둘러싼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페이스맵에 정리한 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론을 한번 써볼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두 쪽으로 하다 보면 1시간이 채워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연필도 준비하고 자, 책상 위도 정리하고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어느 집을 가든지 집집마다 거실 한가운데 TV가 놓여 있습니다. 자, 선생님 집도 그래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거실 한가운데 TV 대신 책상을 놓는 집도 많아진다고 해요. 굉장히 바람직하죠. 또 거실에 TV가 없어지기도 하고 아예 TV를 없애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 3시간 넘게 가족의 눈길이 머무는 것이 바로 TV입니다. 3시간 넘게. 24시간 중에 3시간씩이나 TV를 본다면 글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신나겠다 라고 생각하나요? 어른인 선생님은 야, 그건 좀 심하다. 그렇게 TV를 보면서 많은 시간을, 인생의 귀한 시간을 함부로 낭비한다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아침이면 TV를 켜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어머니,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사시는 할머니, 퇴근 후에는 소파에 길게 누워 리모컨을 차지하시는 아버지, 우리 집이랑 똑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안 그러시는데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학교가 끝나자마자 TV 앞에 앉는 어린이,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죠? 온 가족이 함께 있는 휴일에는 서로 TV 리모컨을 차지하겠다고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선생님도 그런 적 한 번 있어요. 자, 글에 나타난 상황에 대하여 맹자쌤과 이야기를 나누고 보고 다음 말주머니 페이스맵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장면인가요? 그렇죠. TV를 하루 3시간 동안 보고 있는, 어떻게 해서 아침 식사 준비할 때부터 켜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사람들이 평균 따져보면 3시간 정도 된대요. 자, 그 다음 이 장면을 건강한 가족 문화 만들기 단체의 회원이 본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까 면자쌤처럼 하루에 24시간 중에 3시간을 TV나 본다고? 이건 좀 심각하지 않은가? 너무 많은 시간이지 않아? 하루 소중한 시간들을 TV 보는데 이렇게 많이 쓴다면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건강한 가족 문화 만들기에서도 TV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대화 시간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TV는 그냥 혼자 보는 거지만 대화는 가족끼리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죠. 그러면 문화가 어떻게 됐어요? 가족 문화가 당연히 수준이 높아지겠죠. TV 혼자 보고 그러다 보면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폭력성, 어떤 친구들은 쓸데없는 것들만 많이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른이 보는 걸 보면서 폭력적인 거, 선정적인 거 보다 보면 어린이들의 문화도 좀 자칫 잘못되면 망가질 수도 있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나의 생각이나 기분, 맹자쌤은 어쨌든 이건 아니야, 심각하다, 3시간이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가요? 뭐 TV 보는 시간을 줄이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뭐 TV를 안 보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사람마다 필요한 프로그램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는 프로그램 한두 가지 정해놓고 보고, 어른은 어른. 엄마는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아빠는 뉴스 좋아하시나요? 또 반대인 집도 있어요. 그렇게 각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한두 개 정도만 보자. 쓸데없이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그런 일은 하지 말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 페이스맵에다가 우리 맹자쌤이 혼자 중얼중얼한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어떤 문제 상황이 무엇을 보았어요? 하루 종일 TV가 틀어져 있고, 까만색. 하루 종일 TV를 켜고 산다. 그리고 주말에는 어때요? 주말에는 서로 보겠다고 리모컨 쟁탈전이 벌어진다. 자, 어떤 의견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여기 나와 있죠?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도 TV 보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가족 대화 시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사람들의 의견을 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나요? 예, 하루에 3시간을 평균적으로 본다면 맹자쌤은 당연히 집에서 TV 보는 시간을 줄이고 대화 시간이나 독서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 주장하고 싶어요? 네, TV 보는 시간을, TV 시청 시간을 줄이자, 또는 TV 시청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보자. 그러면 아무래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미리 정해놓고 보자. 뭐 이렇게 각자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아직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스톱 버튼을 눌러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정리할 때는 꼭 맹자쌤과 같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같은 텍스트를 보고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각자가 사용하는 낱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언어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가 되었다면 밑에 보면 TV와 관련된 우리 집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선생님 집 상황을 얘기하면 선생님 아저씨 남편은 주로 TV로도 유튜브를 좀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면 선생님 집에는 아들이 둘 있어요. 큰아들은 자기 방에서 스마트폰, 그 다음에 자기 컴퓨터로 뭔가를 보는데 여기도 유튜브를 많이 봐요. 작은 아들은 자기 방에서 주로 컴퓨터로 뭐 온라인 공부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고 가끔가다 게임을 하고 TV는 좀 잘 안 봐요. 그러면 맹자쌤은 어떻게 하냐? 맹자쌤 방에도 거실에 있는 TV는 아저씨 거고 맹자쌤 방에도 TV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맹자쌤도 TV는 뉴스하고 좋아하는 드라마 하나 하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유튜브에 맹자쌤이 공부하고 싶은 것들, 상당 공부가 좀 관심이 많아요. 상당 공부, 그 다음 뭐 음악 듣기, 그 다음 가끔 가다 좀 머리를 비우고 싶다 이러면은 그 재미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다운받아서 보기도 합니다.
자, 이건 맹자쌤의 집 상황입니다. 자, 우리 집 TV와 관련된 우리 집의 상황은 맹자쌤은 TV 대신에 스마트폰이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좀 많이 이용해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 바꿀게요. 스마트폰과 관련된 우리 집의 상황은, 아까 얘기했죠? 아저씨는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 아저씨의 관심사, 뭐 정치와 역사, 정치, 역사, 이런 걸로 주로 보고, 또 TV로는 뉴스 좀 보고, 선생님은, 맹자쌤은 방 TV에서 아까 얘기했죠? 예, 뉴스와 드라마 좀 보고 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유튜브도 맹자쌤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아저씨는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들들도 대체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친구랑 대화를 톡으로,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 SNS를 좀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유튜브 관심사를 보더라고요. 자, 맹자쌤은 이런 상황이랍니다. 여러분 집 상황도 한번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스톱 버튼 눌러놓고 정리하세요. 자,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옆에 한번 가볼게요. 우리 가족에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꿀게요.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의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자, 퇴근하고 각자 모여서 오손도손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집은 거실은 아저씨, 그 다음에 아들 둘은 각자 자기 방. 맹자쌤도 거실에서 조금 있다가 또 맹자쌤 방 가서 각각 자기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대체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면서 자세는 반듯하게 시청하는 게 아니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장면에 대해 우리 가족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지금은 현재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행복해 해요. 그러나 맹자쌤은 은근 걱정이 되죠. 좀 더 대화를 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러다가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좀 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나의 기분은 어떠합니까? 자, 일단 중독이 가장 걱정이 돼요. 그리고 대화 시간은 가끔 가다가 좀 일주일에 주말에는 가족이 모두 모여가지고 다 큰 성인이기 때문에 또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좀 중독이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가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좀 줄이자. 사용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맹자쌤 상황을 맹자쌤은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일단 무엇을 보았니? 퇴근 후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방으로 가서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 근데 이 시간이 좀 많다. 어떤 의견이 드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녁 먹고 바로 자기 방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다 보면은 운동도 부족하고 살도 찌겠죠. 가족 간의 대화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보다 보면 시력도 좀 나빠질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시력, 운동으로 보면
건강이 좀 걱정되고, 그 다음에 대화가 주로기 때문에 건강한 가족 문화인가 이게? 라는 의문점이 들죠. 가족 문화라고 볼 수가 좀 없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자,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나요? 자, 우리 가족이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시간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건강하고 또 대화도 잘 나누다 보면 소통도 잘 되고 그러다 보면 더 화목해지고 그러면 행복할 뿐 아니라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이내로 하자 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1시간 이내로 하자. 1시간도 너무 많다고요? 그쵸,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맹자쌤 집에서는 다 학교 다니는 친구는 없어요. 다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1시간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족에 관련된 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스톱 버튼 누르고 시작. 자, 정리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글을 써보세요. 이거 쓰고 나면은요, 이게 바로 서론이 될 거예요. 서론. 페이스맵은 서론 맵이라 그랬죠. 서론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서론에는 우리가 눈과 귀로 문제 상황을 본다 그랬죠. 문제 상황을 보고 자, 코로 판단을 해요. 내와 라면 냄새, 스파게티 냄새,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제기하죠.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서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눈, 귀, 코, 뇌의 순서대로 해볼까요? 눈과 귀로 뭘 봤다고요? 문제 상황. 코로 보고 문제를 제기하죠. 문제 제기. 코로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뇌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주장하죠. 자, 그러면 맹자쌤 집의 문제 상황 한번 써볼게요. 눈과 귀. 문제 상황. 우리 가족은 시간이 날 때마다 각자의 방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폰으로 SNS 활동을 한다. 주로 보는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다. 이로 인하여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코가 판단해요. 이로 인하여 가족 간의 대화가 없어지고 줄어들고 없어지면서 줄어들면 가족 간의 화목함이 사라질 수 있다. 이제 문제를 제기했어요. 코가 보다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대화의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대화의 시간을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늘려야 한다. 그러므로 주장할게요. 주장. 입입니다. 입.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 모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도록 하자. 줄이도록 하자. 하고 주장을 합니다. 자, 문제 상황은 요거 문제 상황이죠. 문제 상황. 눈과 귀로 문제 상황을 봤어요. 우리 가족은 시간이 날 때마다 각자의 방 침대에 누워 뒹굴뒹굴 스마트폰으로 SNS, 유튜브를 한다. 코가 문제 판판, 코가 흥흥 냄새를 맡아보니 이건 심각해. 자, 그래서 문제를 제기해요. 이로 인하여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 수 있죠. 줄어들 수 있고 줄어들게 되면 가족 간의 화목함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럼 불행해지겠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요. 보다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화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합니다. 누가? 입이.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 모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론을 완성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본론에 가면 본론은 뭘까요? 앞으로 공부하게 되겠지만 자, 가족 구성원 모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도록 하자 하고 맹자쌤 우리 가족한테 얘기하면 큰아들이 왜요? 라고 묻겠죠. 작은 아들도 왜요? 선생님 아저씨도 갑자기 왜 그래? 왜? 라고 물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 라고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맹자쌤이 그 근거를 하나하나 찾아야 돼요. 그리고 식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식구들이 아하 그렇구나 하고 이제 깨달으면 그럼 우리 어떻게 건강한 가족 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 하고 묻겠죠. 방법을 물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식구들이 아하 건강한 가족 문화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본론이에요. 본론에서는 그냥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근거를 들어야 돼요. 근거. 선생님 아들 에이 엄마 그건 엄마 생각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내 생각이 아니야. 실제로 스마트폰을 이렇게 많이 했을 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떤 학자가 말을 하기를 전문가에 의하면 하고 그 근거를 들이대야 돼요. 그런 활동은 본론에서 우리 다음에 배우도록 해요.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론을 완성했습니다. 논술 서론 별거 아니죠? 뭐예요? 바로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킁킁 냄새 맡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 바로 그게 논술의 서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논술의 서론을 구성하는 요소는 뭐 있어요? 일단 눈과 귀로 문제 상황을 파악하죠. 아, 이런 상황, 이런 문제 상황, 이런 상황을 보여줘요. 근데 그게 심각해. 그대로 두다 보면은 우리가 미래에 불행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고쳐야 해 하고 문제를 제기해요.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 제기한 사람한테 나름대로 답이 있겠죠? 어떤 답?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해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생각. 자, 이렇게 서로는 문제 상황과 문제 제기, 주장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엮어내면 바로 서론이 완성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논술은 우리가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두었을 때 우리의 미래가 불행해진다거나 큰 문제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러면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답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얻은 답을 잘 실천하면 미래가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논술은 행복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논술의 목적은 설득이면서 행복입니다. 그리고 논술은 별도로 공부처럼 딱딱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생활이에요. 생활. 우리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게 바로 논술이랍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맹자쌤의 페이스맵으로 서론을 쉽게 완성할 수 있다는 것 알겠죠? 자, 정리 못한 친구는 스톱 버튼을 눌러놓고 마저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정리할 때는 맹자쌤 따라하기 없기, 각자 자기네 집 상황, 자기 생각을 자기 언어로 나타내기. 알겠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